글로벌 외신 브리핑 박지영입니다. 뉴욕 증시도 예견됐던 블랙 먼데이를 피해가지 못하면서 월가에서는 이제 상승기가 끝났다는 선언까지 터져 나왔었는데요. 물론 기술적인 반등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렇게 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양상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어제 속보 내용들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급여세 인하 등 몇몇 조치를 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은 통상 펜스 부통령이 진행을 했지만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매우 극적인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여파로 고통받고 있는 시간제 노동자에게 급여세를 인하하고 구제책을 제시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인들이 급속하게 여행 계획들을 취소함에 따라 항공이나 호텔, 크루즈 등 고통받는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강한 경제를 갖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세계 불의의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미국 국민을 돌보고 있고 돌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10일 문우신 재무장관 등이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고 나면 오후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중대한 내용 그리고 매우 실질적인 구제책이라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한편 지난달 말에 열렸던 보수행동정치회의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코로나19에 노출됐을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죠. 이에 대해서도 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를 떠나면서 대신 펜스 부통령이 백악관 의사로부터 매우 신속히 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떤 코로나19 확진자와도 오래 그리고 밀접하게 교류한 적이 없고 증상도 보이지 않는 까닭에 코로나19 검사는 받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우디의 국영 석유사 아람코가 다음 달부터 하루에 1,2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겠다고 현지 시간 10일 공식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이 발표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국제 에너지 상황과 관련해서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은 로이터 통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사인 아람코가 4월부터 하루에 1,2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겠다고 현지 시간 10일 예고했습니다. 이는 2월의 산유량보다 약 27%가량 증가한 양인데요. 앞서 사우디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서 주요 산유국들과 추가 감산을 논의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대한 감산 시한이 끝나는 즉시에 이 산유량을 늘리는 공세적인 전략으로 돌아선 바 있죠. 이렇게 사우디와 러시아가 다음 달부터 원유 증산 경쟁을 선언하자 오펙의 2위 산유국인 이라크가 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라크 석유 장관은 국제시장에 원유를 더 공급하는 건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면서 증산은 공급 과잉과 또 향후 원유가 폭락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원유 가격이 폭락하면 모든 산유국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모든 산유국들은 이 공급 과잉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 왕세자가 전날 전화 통화를 하고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이 팽배해지면서 전날 상해 종합지수는 급등 마감했는데요. 개장을 할 때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한을 전격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시 주석이 우한을 방문한 건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CNN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을 전격 방문하면서 중국이 사실상 이 사태의 종식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우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진을 비롯해 군인과 경찰 그리고 지역 주민 등을 위문했는데요. 또 병원을 방문해서는 환자와 의료진에게 모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전염병과 전쟁에서 승리하자고 격려했습니다. 이처럼 시진핑 주석의 우한 방문은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인데다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진 만큼 중국의 전염병 통제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19 사태의 초기 대응 미흡과 관련해서 책임론에 휩싸였던 시진핑 주석이 우한을 전격 방문하면서 전염병과 인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 부각하려는 의료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이탈리아로 가봅니다. 코로나19 창궐로 중국 밖에 우한이 된 이탈리아가 현지 시간 9일 전국에 이동 제한령을 내리는 등 거의 준전시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북부를 봉쇄하는 행정명령을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대하는 초강수를 둔 건데요. CNN의 보도입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내에 레드존 지정은 없을 것이라며 이탈리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특정 지역을 봉쇄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이동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며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전시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이동 제한령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되는데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모든 이탈리아 국민들은 업무나 또는 건강상의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거주 지역에서도 어느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차역이나 도로 그리고 공항에서는 시민들의 이동 목적을 묻는 경찰들의 검문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정부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교도소 내에서 가족 면회를 금지하고 또 일일 외출자 수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발표했지만 재소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전국 곳곳의 교도소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런 혼란에도 콘테 총리는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면서 강행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외신 브리핑 1부에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